안녕하세요. 나주겸입니다. 오늘도 8월 9일 목요일 매수매도 요약을 하러 들어왔고요. 일단은 오늘은 장이 좀 뭔가 애매한 장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다가 계속 올리지는 않고 그냥 자리를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방식이었고요. 일단은 칠판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은 해마로 푸드서비스, 일진 머티리얼즈, 네페스, 삼성전자. 네페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밀려갖고 손해가 조금 있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을 보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은 사마콘덴서. 사마콘덴서는 추가 매수를 하고 또 그 부분을 고점에서 오늘 고점에 매도를 했죠.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 지금 종목을 갖다 제가 약간 이제 줄여서 적고 있는데 그래도 알아볼 수 있게는 적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티웨이 홀딩스, 시노팩스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영인 프론티어, 두산 밥켓, 그리고 전량 매도한 종목은 오픈베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체결창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열심히 팔았죠. 매수 많이 신호 팔았어요. 발생. 그래도 많이 팔아갖고 지금 종가는 마이너스로다가 제 오히려 단가보다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팔았었을 때 가격대는 상당히 수익이 괜찮았던 부분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되진 않아요. 오늘 종가가 많이 밀려서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 남은 물량은 어떻게 하냐, 손절을 하냐 그게 아니고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할 타이밍이 오면 그때 또 잡아서 또 같이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영인 프론티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잘 팔았죠. 6,840원에 제가 팔았는데 종가가 얼마야 이거 6,160원에 마감이 했으니까 엄청 잘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고점이 오늘 얼마였나 볼까요? 고가가 7,000원이었는데 6,840원이면 엄청 잘 팔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픈베이스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오픈베이스도 오늘 단가가 지금 3,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제가 판 단가들이 보면은 여기서 마감한 것 같은데요. 그쵸? 예, 3,295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도 꽤 좋게 받고 한 20% 정도 수익에서 전부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한 10몇 %에서 마감을 했죠. 수익 실현을 했던 거고. 그리고 사모컨덴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를 해가지고 78,900원. 제가 며칠 전에 78,900원에 걸어놨는데 안 사줬다고 했었죠. 결국에는 오늘 그 가격에 다시 사서 82,000원 고가에 팔았죠. 매수 신호 발생. 78,900원이 오늘 저점인가요 혹시? 78,600원인데 300원 비싸게 샀고 고점은 정확하게 82,000원. 오늘 고점이 정확하게 82,000원이네요. 일단 이 돈을 다른 데로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전량 매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은 또 다른 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쓰려고 남겨놓은 거고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려요. 이렇게 전체 제 자산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예수금도 증가를 하고 있고 수익도 나고 있다. 매수 신호 이게 발생.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제가 또 신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이 있다고 현금을 다 쓰지를 않아요. 신용이 되는 종목은 신용으로다가 어느 정도 사고 추가 매수를 할 걸 대비를 해서 신용으로다가 사는데 이게 왜 신용이 그 예수금이 자꾸 증가를 하냐면 신용으로 살 때는 말 그대로 내 그냥 증거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을 그러니까 100이라는 금액을 살 때 뭐 비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00을 살 때 40이나 30 정도의 보증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120이 된다거나 110이 됐을 때 매도를 하면 그 10이나 20이라는 금액은 나한테는 현금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자산은 증가를 했고 그럼 예수금이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신용은 수익이 나서 팔았기 때문에 신용을 팔고도 이자를 낸 다음에도 당연히 그 돈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돈은 예수금은 증가를 했는데 또 매수하는 건 신용으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신용이 되는 것들은. 그럼 신용으로 매수를 하니까 또 자산은 또 커지고, 그리고 또 신용으로 매수한 걸 또 수익을 실현하면 그건 현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산도 증가할 수가 있고, 제 예수금도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또 이거를 현금 상환을 해야 돼요.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되고, 분위기를 봐서
더 밀릴 것 같으면 상환을 하는 게 차라리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된다 싶은 거는 상환을 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납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되는 거고, 신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하는 것들을 신용으로 주로 사서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내서 그걸 현금화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신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뭐 신용을 사용하실 때 자기 돈에 오버해가지고 140%까지 뭐 사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잘못된 신용 매매 방법이고요. 신용은 내 예수금과 현금 그리고 전체 자산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설명하다 갑자기 이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보면 알겠죠? 네, 사막 콘덴서 설명드리다가 갑자기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오픈 베이스 전략 매도했고,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5번 수식 분할 매도에서 나와 있었죠? 분할 매도에 나와 있던 종목을 분할 매도해도 되고 전략 매도를 해도 돼요.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슈팅이 나오면 상한가까지도 가는 종목들이 여기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전체적인 테마주 섹터의 흐름이 이어질 때 막 그런 같은 동종의 종목들이 나왔을 때 대장주 같은 경우는 간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렇게 조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장에서는 나왔던 종목들을 웬만하면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도 아마 상당히 고점에서 나왔을 거예요. 고점까지 지금 11.88%까지 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위에서 샀다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한 10%될 테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나왔을 때가 거의 2,900원대였는데 지금 2,500원대니까 이것도 최소한 거의 9% 손에 다 봤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저도 안 팔았다고 하면 뭐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겠지만 거의 수익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내일 더 올라간다고 해도 그거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더 올라가더라도 그걸 거기는 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팔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요거는 매도를 해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밀린다고 해도 제가 자꾸 더 사는 이유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사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팔아놓고 여기부터는 이제 막 사기 시작하잖아요. 사더라도 밀리더라도 여기는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산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내가 부담되지 않은 비중이면은 금액이 얼마든지 내 전체 비중을 따져서 살 수만 있다면 그걸 나눠서 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제가 이걸 한 번에 막 저기 뭐 돈 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당한 내 비중 관리를 하면서 몇십만 원 사고 몇십만 원 사고 뭐 몇십만 원 사고, 그것도 사더라도 총 100만 원을 살 거다 그러면 뭐 처음에 30만 원을 샀어도 그 다음에 무조건 30만 원 사고 60만 원 사는 게 아니고요. 30만 원 샀다가 10만 원 샀다가 20만 원 샀다가 분위기 파악 해가면서 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중 관리를 맞춰 나가면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분위기가 여기서는 조금 더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팔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 더 몰아서 팔고 뭉쳐서 팔고 이런 식으로다가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같은 방식을 쓰면서 조금씩 관리를 하면 돈이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일단은 내가 뭐 평가가 손해 마이너스가 살짝 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돈이 줄어든다는 느낌은 아마 없으실 건데, 요거는 이제 제 방법이고 제가 그동안 경험해오면서 만든 시스템인데 똑같이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하지만 이제 할 때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제가 이런 방식이라는 걸 알고 제가 매수한다고 막 무조건 따라 사시면 저처럼 똑같이 못 사는 분들은 이거를 따라오시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일단 보면 또 일진 머티리얼들도 처음에 55,500원에 매수했다가 제가 51,100원인가 매수를 해가지고 53,300원 평단을 맞췄죠. 그런데 오늘 단가가 54,000원에 마감했죠. 그러면 일단 손해는 아니에요. 수수료 빼면 약간 손해긴 하지만 손해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TA홀딩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추가 매수죠. TA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를 해놨는데 살짝 더 내려갈 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한 부분까지만 조금 더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걸어놨던 부분이에요. 뭐 안 사지면 말고 항상 그런 느낌으로 걸어요. 매수를 할 때는 여기까지 설마 내려오겠어? 에이, 여기서 사지면 좋지 뭐. 나보다 위에서 더 많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늘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면 내일도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할 거예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밀린다 그러면 한참 뒤에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그게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놔두고 이 비중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수익으로다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5%가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매수 자리까지 올 때까지는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냥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분위기 봐가면서 또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시노팩스도 어제 매수했던 건데 오늘 또 매수를 했죠. 그래서 오늘 평단을 3,499원으로다가 맞췄네요. 3,499원으로 맞춰서 손실률은 마이너스 1.31%. 사실 손실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죠. 금방 한 번만 올라주면 금방 돌아설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두산바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됐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냐가요? 잠깐만요. 수익이 두산바퀴 한 7% 됐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33,950원에 팔았고 오늘 종가 34,000원 바로 한 틱 위에서 마감을 했죠. 대부분 이렇게 매도를 하면 못한 거는 아니에요. 내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는 조금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내일 올라가면 아마도 전량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 봐서 물론 어떻게 할지는 정할 거지만 일단은 두산바퀴 같은 경우는 내일 전량 매도를 생각을 하고 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위에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26,000원이네요. 그리고 125,000원에다가 여기가 강한 저항대니까 이제 걸어놓고 이거는 사실 팔았다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이거는 한 주 그냥 걸어놨던 거거든요. 내가 넘어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종목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한 주 정도 걸어놔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걸어놓고서 확인했던 거고요. 그 예상대로 올라가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한 주로다가 매도를 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 자리 계속 나와 있었는데 제가 사고 싶다 그랬죠. 아까 사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면 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걸어놨던 가격이 46,450원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46,450원이 오늘 저점을 찍고 올라가서 플러스인 상태로 마감을 하는 바람에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0.67% 수수료 빼고 1% 정도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설명을 했네요. 그 넷패스 같은 경우는 사실 VI 아래다가도 걸어놨어요. 12,150원까지는 내가 사겠다라고 걸어놨었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진 않고 12,300원에 마감을 하는 바람에 사지진 않았지만 내일 내려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게 오늘은 12,150원까지 제가 매수를 하려고 했지만 내일은 내려가면 12,150원에 사지는 않아요. 내일은 상황에 따라 또 변해야 되는 거니까 주식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저도 계속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매수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씩은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기 나온다고 해서 다 사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여기서 사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4번에서 사고 6번에서 사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상승장에서는 가능하고 대신 그만큼 욕심이 있는 만큼 손해도 내가 물론 감수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 그런 걸 아셔야 되는데 너무 저번에 보니까 비중을 많이 실어갖고 4번에서 5번에서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제 체결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체결창을 만들어 놓고 체결창에서 아무래도 조금 확인을 해놓으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뭐 같이 주식을 하는데 좀 더 같은 종목을 바라보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은 좋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TV 매수매도 게시판에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제가 내용을 올릴 거고 유튜브에는 제가 예약으로다가 걸어놓기 때문에 내일 모레쯤 아마 유튜브에는 올라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은 좀 제가 내용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